거무거무! 발바닥이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커즈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24번째 브랜드. 반스입니다. (1930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폴 반도렌,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출신의 발명가인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2750만 명이라는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경마장에 뛰어듭니다. 언제부터? 중2 때부터. 네? 경마장에서 폴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사 기지를 통해서 주변 아저씨들 사이에서 더치 클러치라는 별명을 갖게 될 정도로 깊숙하게 빠져드는데, 랜디스 루브 컴퍼니라는 컨버스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 어머니는 그것을 알게 되고 경마에 빠져있던 아들을 바로 본인의 회사로 데리고 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바닥 청소일부터 시작하게 된 그는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회사의 부사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회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신발 제조업체가 됩니다. 이 부사장이 된 폴에게 회사는 지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캘리포니아로 가서 망해가고 있는 공장을 살려내라! 그리하여 폴과 폴의 동생 제임스 그리고 폴의 친구 고든리는 캘리포니아 원정대를 꾸립니다. 그렇게 8개월간 캘리포니아의 공장은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오히려 보스턴 공장보다는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죠. 여기서 군침이 싹 돈 폴은 주섬주섬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본 원단을 미국으로 공급하고 있던 세르지 델라이를 포섭해 디즈니랜드 근처 부지에 반도렌 루버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애초에 리더는 폴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폴 반도렌 루버 컴퍼니라고 하자 하였지만 동생 제임스를 사랑했던 폴은 반도렌 형제들의 회사다 라고 하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임스를 손절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1966년 애너하임 704 이스트 브로드웨이에 반스의 전신인 반도렌 루버 컴퍼니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반스는 주문 제작 방식을 채택하여서 주문받은 다음날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넘버링 시스템을 통해서 차별화를 두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올드스쿨, 에라, 어센틱, 슬리본 등의 모델들은 다시 넘버링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렇게 반스는 약 100개의 모델 넘버를 통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름으로 판매되지 않고 숫자로 판매가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흥미로움과 기억에 쉽게 남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주문 제작 시스템은 한 고객의 입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세르지가 떼온 원단은 남색, 흰색, 녹색, 빨간색의 원단이었고 이 손님이 이런 빨간색보다는 더 무거운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고 폴이 그럼 원단 사오시면 추가 비용 조금 받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맞춤형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꽤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아무튼 이러한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서 브랜드 운영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캘리포니아에만 7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고 줄여서 반스라고 불리면서 폴도 그냥 반스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반응을 하는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스케이터들이었습니다. 반스 바닥의 두꺼운 고무창 모델인 넘버 44들이 스케이터들에게 입소문이 났고 산타모니카, 베니스 근처의 스케이터들은 자신들의 크루, 학교색 스케이터의 취향대로 주문 제작을 하게 되었죠. 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케이터들을 위한 모델인 올드스쿨과 스케이트 하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목을 위한 패딩 처리와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오프 더 월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판매하게 되었죠. 이러한 반스를 사갔던 이들이 바로 독타운의 G보이즈입니다. 독타운에 버려진 놀이동산, 수영장 등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인싸들은 당시 청소년들에게는 우상이 되었고 이들만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스케이트보드가 대유행을 하게 되죠. 독타운의 재앙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2번 보세요. 아무튼 폴은 이 독타운의 재앙들에게 반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모델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서브컬처 확산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반스 하면 스케이트보드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스를 안정적인 회사로 운영하던 폴은 50살이 다 되어가고 어릴 적 경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주가 되어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경영권은 폴이 사랑한 동생 제임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당시 제임스는 스니커스인을 휘어잡고 있던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잡기 위해서 챕터 2를 시작하죠. 바로 1984년 LA 올림픽을 위한 운동화 다각화 사업인 세리오 라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만든 세리오 라인은 농구, 야구, 축구, 테니스, 런닝, 레슬링, 브레이킹 댄스 신발까지 판매를 하지만 이러한 신발은 제조 공정에서 가왕공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서 품질이 좋지 않았고 팔리지 않는 재고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당시 1200만 달러라는 빚을 지게 되죠. 성공을 위한 챕터 2는 결국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인 챕터 11로 돌아왔고 마르게 당근을 주던 폴은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여러 사업을 철수하면서 빚을 다 갚아 나가죠. 다행히 1988년 7,500만 달러의 맥코앤드 리우앤코에 매각을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폴은 경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매각한 주자사는 인원 감축과 마케팅 비용 축소, 오로지 스케이터들을 위한 브랜드로 정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흑기를 지나면서 스케이터들이 찾는 자리에는 다른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반스는 또 다른 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 반스가 문화에 눈을 주었던 것처럼 문화에 눈길을 올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워프드 투어. 이 워프드 투어는 북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한 뮤직 페스티벌인데 반스는 메인 스폰서로서 금액 및 신발을 제공하였고 락커들은 반스를 신는 기현상이 생겨나게 되죠. 당시 락커들이 신는 스니커즈라곤 컨버스 뿐이었는데 반스도 이때부터 락커들의 신발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효과는 팬층을 넓히는 효과와 더불어 의류 제작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브랜드의 CPR을 해준 워프드 투어에 감사한 반스는 2001년부터 지분을 인수해서 관계를 유지 중이고 문화의 맛을 들린 반스는 트리플 크라운 오브 스케이트보딩이라는 대회를 시작으로 스케이트보드 이벤트를 운영하며 그간 진행했던 아티스트 스케이터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브랜드 간의 첫 콜라보레이션도 슈프림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수많은 브랜드들의 스케치북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문화 마케팅을 하던 반스는 2004년 디키즈 이스트백, 잔스포츠, 노스페이스를 보유한 신흥 공룡 VF 코퍼레이션에 4억에 팔게 됩니다. 그 슈프림 인수한 거기 맞아요. VF 소속이 된 반스는 또 한 번 탈피를 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직접 커스텀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인터넷이 활발히 운영되던 시기에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시작했던 맞춤형 서비스를 반스도 시작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귀엽거나 멋지게 제작할 수 있었던 이 시스템은 슬리본, 올드스쿨, 어센틱, 스케이트하이 등 반스의 스테디셀러를 기반으로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반스는 오프라인 확장에도 굉장히 힘을 쏟는데 브루클린, 런던에는 하우스 오브 반스라는 복합 문화 공간에 몬트리올에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오프 더 훅과 상하이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 플라이와 함께 합작 매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만 470개 매장, 전 세계에는 50개국 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인 강남 매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반스 매장들이 있고 특히나 브랜드 아티스트 협업 제품을 출시하는 반스 프리미엄 카테고리 라인인 볼트 바이 반스 매장도 웍스아웃과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즈 호텔에서 오픈해 큰 이슈가 있었죠. 가봤더니 이쁘덥디다. 그리고 반스는 왜 이렇게 브랜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어떤 패션을 입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됨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령 더블탭스, 언더커버, 리들스, 와코마리아, 펀디멘탈 등 일본 스트릿 브랜드들과의 협업은 물론 셀린, 생로란, 지방시, 미아라 야스히로 등 하이 패션 브랜드들 또한 반스를 오마주한 스니커들을 내놓으면서 히트를 쳤죠.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포령이 말하던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의 고객은 신발과 같다 라는 말처럼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 반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스케치북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자공사의 한마디입니다. RIP 폴형 잘 쉬세요. 쿠키! 방구석 스즈들과 404 BF를 위해서 반스 바이 웍스아웃에서 볼트 라인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볼트 라인이 뭐냐면 반스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어센틱, 올드스쿨, 스케이트하이, 슬리본, 에라를 처음 출시했을 당시 오리지널리티를 구현하여 소재의 쉐입에 신경 써서 완성시킨 반스의 최상위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반스 볼트 라인은 나이키랩, 아디다스 콘소시엄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고 양산되는 다른 반스들과는 다르게 전세계 파트너 매장별 500쪽 정도만 발매한다고 하니 그 희소성은 두고두고 기억이 되겠죠.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이 반스 볼트 라인을 보유한 웍스아웃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희소성과 반스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반스 바이 웍스아웃을 팔로우하시고 이 영상 댓글로 우리 스지들이 생각하는 반스에 대한 생각과 신발 사이즈를 적어주세요. 그럼 웍스아웃과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기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오.